실제로 어떤 이제 호텔 외벽에서 고소작업차, 여러분들 고소작업 기억하시죠? 고소작업차 이제 탑승, 마지막 그 이동식 크레인에 이제 탑승함을 달아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고소작업차인데, 고소작업차를 이용을 해서 작업자들이 호텔 유리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고소작업차 차량 분대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분대가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승하에 있던 작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추락해서 사망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와이어로프는 호이스팅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떠한 물건을 인양하는 그런 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분대 전체를 인입, 인출할 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식 크레인 할 때, 분대 전체가 인입, 인출할 때, 양쪽이 다 체인 아니면 이제 와이어로프로, 그 1단부라든지 또는 2단부 자체가 이제 끝단부가 각각 연결이 돼서 인입, 인출이 동시에 인출이 되고, 동시에 인입이 되는 방식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인입, 인출 와이어로프라든지 체인이 끊어지게 되면은 품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인입이 된다든지 하는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추락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고 사례가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고를 한번 분석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고소작업차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분석을 할 때는 일단 재원, 그죠? 총 중량이 이제 12,995. 그 다음에 작업 높이가 35m 정도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7단 동시 인출 분대입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은 2인 또는 300kg의 재원이 되어 있고요. 사고 당시, 최고 이제 인출 높이가 35m고, 사고 당시가 한 18m 높이로 작업 분대가 인출이 돼서 작업 중이었네요. 그죠? 작업 중이었고, 탑승하면은 작업자 2명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장 무게가 약 7에서 8kg 나가는 유리장 6장을 함께 적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고 고소작업차 품대는 인출은 와이어로프가 하고, 인입은 체인이 보통 이제 인입 인출을 보통 체인이면 체인 아니면 와이어로프는 와이어니 같이 쓰는데, 얘는 이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인출은 와이어로프가 하고 인입은 체인으로 담당하게 되어 있나 보군요. 체인이 분대 전단과 끝단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실린더 작동에 의해서 동시에 인출, 인입이 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단 분대 중에 1단 분대에 고정되어 2단 분대 도르래를 걸쳐서, 그죠? 3단 분대 끝단에 연결되는 와이어로프가 파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분대 인출 및 인입 작업은 1단에 장착된 이제 메인 유압 실린더의 인입 및 인출 작동에서 연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압 펌프라든지 유압 배관, 연결부, 작동력 등에 의한 유압 계통을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품대가 이런 유압이 빠지면서, 그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면 이제 누설이나 손상이나 이제 특이성을 이제 발견하지 못했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이제 와이어가 파단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와이어로프는 물건을 들고 내리는 호이스팅 용도의 와이어로프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지금 이 차량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이제 이제 분대를 인출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와이어로프인데, 그 와이어로프 파단 부위는 어디냐면은 일단 품대 좌측 약 80m 지점에 파단 지점에 대형 구조물이 약 그 2단 품대 도르래 부분이 그렇게 접촉하는, 여기 보시면은 그죠?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다른 기타 어떤 체인이라든지 또는 고정부라든지 탑승함 등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특이한 점이 이제 발견이 되지 않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뿜대의 구조가 자꾸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단 뿜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단 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단 뿜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쭉쭉쭉 해서 이제 7단 뿜대까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1단 분대 자체가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단 분대 쪽에. 그래서
와이어로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3단 끝단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실린더를 쭉 밀게 되면은 다 이 붐대 끝단하고 앞단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런 체인하고 또는 이제 와이어로프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밀고 동시에 인출을 하고 또는 동시에 이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와이어로프가 이제 파단이 일어나게 되면은 실린더 동력이 전달이 되지 않죠. 연결, 그 파단된 부위 이후에 이제 붐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붐대들이 이제 동력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확 인입되면서 내려앉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탑승하기 지상으로 떨어진다든지 함으로써 이제 붐대가 붕괴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도로래라는 얘기가 아까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에 이제 현재 2단 붐대 쪽에 사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로프가 끊어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 붐대를 이제 빼내서, 왜냐면 붐대 안쪽에 다 이 체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내야지만 이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빼내시면 이렇게 여기 끝단부가 와이어로프 끝단부가 현재 파단된 그런 상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동식 크레인하고 크레인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와이어로프 사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경우 와이어로프 사고는 대부분 이런 경우일 것이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와이어로프는 어쨌든 간에 이 용도 자체가 붐대를 인입하는 용도든 아니면 어떠한 물건을 호이스팅하는 용도든 장치 구성 자체가 일단 끝단부가 고정시키는 고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래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어로프 자체가 일반 이렇게 강하고 바로 만나서는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와이어로프를 감았다 풀었다 하는 역할들 때문에 그에 대한 회전 운동을 주기 위해서 도로래라는 게 쭉 달려 있는데, 이게 이제 장력 자체가 굉장히 사용을 하다 보면 와이어로프가 축 늘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러한 도로래의 원래 홈에 안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타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넘어간 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도로래와 그 측면의 강 쪽에 끼어서, 그죠? 이렇게 계속 마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도로래를, 그러니까 그 와이어로프를 풀고 감는 그 작업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어떠한 눌림이라든지 또는 접촉 마찰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파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도 지금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와이어로프에 대한 이제 붐대 쪽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쭉 다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단된 와이어로프의 사용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로프를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단을 하게 되면은 와이어로프는 재원을 이제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재원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제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름 자체가 이제 16m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고, 필라형 이제 25개의 소선으로 이제 스트랜드가 6개로 구성이 된 그러한 이제 사양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즉 이제 사양상의 6 곱하기 FY 25 타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재원이 파악이 되게 되면은 KS 교정 3514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어로프에 대한 규격을 찾아보시면 그 규격에 따라서 보증 파단 하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약 16.2톤에서 약 18.2톤 정도가 현재 주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와이어로프가 견딜 수 있는 하중 자체가 약 16톤에서 1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탑승함에 여러분들 아까 사고 사례 말씀드려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탑승함에 실제로 이제 작업자 2인하고 이제 약 6, 7kg 정도의 어떤 유리창이 한 6개, 7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와이어로프 파단 강도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뭐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붐대 자체에 어떠한 다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부분, 실제로 파단된 와이어로프의 소선이 어떤 식으로 파단이 되느냐를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여기 파악을 해보시면 인장, 굽힘 등으로 인해서 단선이라는 건 선이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씹힌다든지 이런 걸로 등으로 인한 손상 상태가 실제로 많이 식별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단분부터 해서 실제로 끊어진 부분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실측을 했죠. 그래서 그 끊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실측을 하면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로래, 이번 품대의 도로래 부분이고 도로래 부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이게 와이어로프가 약간 어떠한 그 장력이 풀리면서 그게 씹힐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짐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순 자체에서도 일단 씹힌다든지 또는 눌림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봐서는 아마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도로래 홈에서 벗어나면서 아마 잦은 마찰로 인해서 파단이 되지 않았나라고 일단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응되는 부분에 도로래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굉장히 그런 마찰 흔적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내부 로프에도 굉장히 이제 접촉근도 많고, 이제 손상 자체가 좀 심한 그런 손상들이 충격 손상이나 마모 손상 등이 이제 식별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찰이나 마모 또는 이제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어로프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프와 이제 도로래 같은 경우는 광각항이 만나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라 반드시 와이어로프 쪽에 윤활유를 묻혀서 도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활유 자체를 여러분들 보통 도포하는 경우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로프가 도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마찰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죠. 도로래랑 움직이면서. 그래서 꼭 그 장력이 풀려서 이탈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작업하는 도중에도 파단이 되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윤활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고는 타워 크레인 내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와이어 로프의 공사 자재를 연결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타워 크레인 와이어 로프가 파단이 됩니다. 그래서 로프 파단으로 공사 자재가 지면으로 낙하해서 그 안에 그라에 있던 작업자 1명이 사망을 하신 그러한 사고인데요. 사고를 분석해 보시면 역시 크레인 사고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와이어로프에 작용하는 총 하중은 약 1290kg 정도가 되고요. 후크 무게가 약 39kg 정도 해서 실제로 한 뭐 1.3톤, 1.33톤 정도의 하중이 실제로 걸리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단 도프에 이제 재원을 파단이 되는 경우는 이제 재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재보니까 약 직경이 16mm. 그다음 규격 자체가 지금 잘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안에 부분하고 외부 자체가 이게 지금 현재 그 핀 자체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맞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안쪽하고 바깥쪽의 심 부분을 따로따로 보여드리려고 현재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규격 자체를 제가 따져보니까 약 18 곱하기 7. 그 다음에 Z코인 방식의 파단 강도가 약 16.8톤 정도를 재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와이어 로프가 파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케이스 규격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름 자체가 16, 그죠? 16mm고, 종이 A종, B종,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도금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FC냐, 이제 로프심이냐, 또는 IWRC, 뭐 안에 신강이냐, 강으로 된 것이냐, 뭐 이런 심에 따라서 강도 자체가 또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찾아보시면 약 이제 그 FC, 의 어떤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16.8톤 정도의 파단 강도를 나타낸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를 보시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표는 이제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제공하든지 아니면은 그 케이스 규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파단이 된 와이어로프 소설을 한번 쳐다보셔야겠죠. 쳐다보시면 지금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로프가 완전히 팍 퍼지면서 풀리면서 이제 터져나가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고, 와이어로프 상에도 이제 마찰이나 눌림목이나 또는 급격한 꺾이게 되면은 또 파단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쭉 소선에서도 이제 식별이 되더라.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무게적인 부분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재와의 어떠한 그 마찰
뭐 또는 이제 도르래하고의 이제 마찰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이제 발생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래 선정에 그러니까 와이어로프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그쪽 관점에서 사고 유형을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